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종목 얘기와 그리고 모멘텀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2거래일 상승을 했고 오늘은 또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며 투심이 약해졌지만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하며 저가 매수세가 지수를 밀어올린 건데요. 특히 AI 대장주 엔비디아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1% 올랐고 S&P 500 지수는 0.39%, 나스닥 지수는 0.19%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발표된 알파벳과 AMD의 부진한 실적은 시장 상승을 제안했습니다. 알파벳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오르는 데 그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소폭은 상회했지만 관심이 쏠린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자 7.29% 급락 마감했습니다. AMD는 4분기 데이터 센터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AI 칩 매출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6.27% 급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과 AMD 급락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가 모처럼 5.2%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AI 서버업체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웨 칩을 탑재한 AI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생산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또한 7.99% 상승했습니다. AI 칩 후발주자인 브로드컴도 4.3%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신차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1월 독일에서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는 작년 동월보다 59% 급감했는데 이는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캘리포니아 또한 작년 4분기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7.8% 줄어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징주를 보면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의 주가는 실망스러운 실적에 7.5%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정부가 앱스토어 수수료와 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는 보도 이후 0.14% 내렸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판도더의 주가는 미 우정국이 전날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택배 수령을 한때 중단하면서 3.4% 밀렸습니다. 반면 제약주 암제는 양호한 4분기 실적에 힘입어 6.5% 상승했습니다. 네, 종목에 따라 변동성도 있었고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했다는 게 특징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경제 지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나왔고 또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경제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민간 고용조사업체 ADP는 지난달 민간 고용이 18만 3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치인데 어제 나온 구인 건수는 예상 밖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 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서비스 업황의 경우 예상 밖 둔화세를 보였는데요. 공급관리자협회는 1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2.8로 지난해 12월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기대치보다 낮은데요. PMI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미만이며 위축을 나타냅니다. 다른 집계기관 S&P 글로벌의 1월 서비스업 PMI도 52.9를 기록하면서 둘 다 50을 넘어 확장 국면은 이어갔지만 다만 작년 12월에 비해 낙관적인 분위기는 약해졌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조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등을 주목했었는데 어제 저녁 미국 우정국은 중국 본토 홍콩의 모든 소포 반입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조만간 이들 물품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연방 관세 국경 보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공지하면서 다시 공세 수위를 낮췄습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공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규제기관이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와 외부 결제 금지 정책 등에 대해 공식 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보복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에 대해 일단 시장은 지켜보자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미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리스크입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그여 국가별로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폭이 가장 컸고 다음이 유럽이었습니다. 한국은 9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달러 강세와 소비 호조에 힘입어 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출은 그만큼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미국 무역 적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기조가 한층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늘 강조했던 무역 적자가 실제 수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고용지표로는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내일은 매그니피센트 7 중 하나인 아마존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일라이 릴리 실적 공개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